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캐시플로우도 캐시플로우지만 바로 몰게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이 마인셋을 가지고 꼭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 함께 같이 보시죠. 일단은 어제 아주 큰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연준이 레이컷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제 내년에 2025년에 원래 리덕션을 한 3번인가 한다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2번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fuel reduction 때문에 뭔가가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다우가 1100불 정도 떨어졌죠. 1100포인트 하루 만에. 그것도 단시간이었어요. 아마 페드가 2시쯤 들어왔나? 2시쯤 페드 미팅을 하고 진짜 클로즈 4시 때까지 이게 주식이 내려박는데 다우며 나스닥이며 이제 S&P 500이며 완전 프리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페드가 내년에 생각보다 컷을 많이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몰게지 레이트이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몰게지 레이트는 바로 10year treasury yield랑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페드가 레이컷을 하면은 이 treasury yield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제 올랐어요. 4.5%까지 거의 12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몰게지 레이트이 올라가는 셈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3번, 4번 해야 될 것을 바로 2번밖에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마켓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미래를 보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번드 마켓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저리 번드를 보면은 이제 쇼텀으로는 1month에서 6month는 떨어지긴 했어요. 거의 1year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레이컷을 하니까. 근데 2year, 10year, 30year 이게 올라갑니다. 지금 트레저리 일드가. 그리고 몰게지에 가장 민첩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10year 트레저리. 이게 일드가 올라감으로써 몰게지가 올라가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진로 데이터를 보면은 어제 데이터입니다. 12월 19일. 자, 30year fixed mortgage가 6.5%, 20year fixed가 6.36%, 15year fixed가 5.8%고 adjustable 뭐 이렇게 쭉쭉 있고요. 그리고 30year VA가 5.92%예요. 그리고 refinance 쪽은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Fed Fund Rate를 내리는데 30year fixed mortgage rate이 올라간다.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실물 경제를 보면은 이제 실물 경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두 가지가 있죠. 그거는 이제 내가 직접 몰게지 컴퍼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레딧입니다. 이 레딧이 집단 지성의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딧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몰게지 레이트 아웃룩 for 2025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페드가 3번 할 것을 이제 2번 레이컷을 하고, 그러니까 10year treasury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10year treasury yield가. 그래서 yield가 올라가면은 바로 번드 마켓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드의 가치가 내려가긴 하죠. 근데 이제 4.5%가 됐으니까 이제 내년 2025년 되면은 몰게지 레이트이 7% 정도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레딧에서. 그래서 그 안에 댓글들이 쫙 달리는데 제가 댓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지성 이런 댓글 같은 거 봤을 때는 내가 잘 알지를 못하면은, 내가 지식이 없으면은 댓글을 읽어도 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이쪽 관련해서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댓글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댓글이 이상한 댓글인 것 같고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댓글을 가지고 와봤는데 10year treasury yield가 올라가니까 mortgage rate이 올라갔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GDP면 뭐 올라가긴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몰게지가 6.5%에서 7.5%를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페드는 restrictive, 아직도 tightening 사이클인 것 같아요. 페드한테는. 하지만 연준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들은 CNBC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바로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건 바로 이제 몰게지 레이트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프리딕션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집을 사는데 지금 몰게지 레이트이 6.5%예요. 그런데 이제 캐시플로우도 하나도 안 나오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몰게지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데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내년 되면은 몰게지 레이트이 좀 내려가겠지. 그러면은 내가 리파이를 했을 때
가격도 조금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몰기지 레이트이 내려오니까 캐시플로우가 그때 가면 나겠지 하고 생각을 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실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몰기지 레이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거를 아무리 프로젝션을 해도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몰게지 레이시고 그리고 페드 레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렇게 페드가 나와서 가이드를 해줄 뿐이지 이거를 정말 100% 프리딕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캐시플로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몰게지를 가지고도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그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미래를 봐가지고 이게 캐시플로우가 날 것이다. 몰기지가 내려오면 캐시플로우가 날 것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주식으로 말하면은 물리게 됩니다. 부동산 한번 물리면은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셈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피는 피대로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실 때는 몰게지에 대해서 절대로 프리딕션을 하지 말라. 지금 내 주어진 상황에서 캐시플로우가 나는지 아니면 안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어프리시에이션을만 보고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마켓은 정확하게 알아서 어프리시에이션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또 몰게지가 나오죠. 몰게지 레이트에 이 정도 있어도 내가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프리시에이트 됐었을 때 리파이를 하게 되면은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아니면 팔면은 많이 벌 수 있겠지. 근데 그게 opportunity cost가 굉장히 커요. 그 생각은. 왜냐하면은 일단 캐시플로우가 나지 않는 집을 사게 되면은 다음 집, 그 다음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스케일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계속 매달 돈을 먹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테넌트가 만약에 돈을 안 냈을 때 아니면은 테넌트가 안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엄청나게 많이 금전적으로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이거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커버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것은 에셋이 아니라 바로 라이빌리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실 때 투자한다는 마인드는 바로 라이빌리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의 에셋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리시에이션만 보고 사면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운페이를 할 때 막 40%, 50%, 60%를 내서 내가 캐시플로우를 인위적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그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의 꽃은 바로 레버리지거든요. 근데 25% 다운페이를 해가지고 캐시플로우가 나야 진정한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캐시플로우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40% 50%를 내가 그냥 부동산에 넣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 그렇게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막 성장하고 내가 지금 막 사면서 내 자산을 키워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무조건 부동산을 사실 때는 25% 다운을 해서 거기에서 캐시플로우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어느 몰게지가 되더라도 그 몰게지를 가지고도 캐시플로우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어프리시에이션을 얻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얻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현재에서 가지고 있는 몰게지 레이트를 가지고 캐시플로우가 나는 부동산을 사서 잘 관리를 하다가 몰게지를 페넌트가 페이다운을 해주고 조금만 그 부동산이 어프리시에이션이 되면은 그게 바로 true appreciatio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자산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캐시플로우가 나니까 그 부동산은 저한테 없는 걸로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 부동산은 또 나한테 페이퍼상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나한테 라이빌리티가 아니고 에셋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또 3개, 4개, 5개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한 곳으로 묶어야겠다 했을 때 팔아서 1031이란 거를 써서 텍스를 하나도 내지 않으시고 그때 어프리시에이팅 마켓에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몰게지가 내년에는 어떻게 내려오겠지. 그거를 보고
부동산을 사시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성장하고 저희랑 같이 배우고 부동산의 부를 같이 쌓으시고 싶으신다면은 저희 멤버십 가입하셔서 이제 디스코드 채트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라이브도 계속하면서 한번 같이 부동산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은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빠이빠이.